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개에 대하여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그 미분 방정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살펴왔는데,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그것의 응용 예로서 로켓 문제를 어떤 수준으로 다룰 것이냐면은 실제 교사 임용고시나 5급, 7급, 9급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려는 분은 반드시 이쪽에 2개의 강의를 첨부해 놓을 거니까 그 2개의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다 듣고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바탕 하에서 이번 강의를 약간의 복습과 함께 실제 출제 문제에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T에서 질량이 라지 MT였다. 그리고 시각 T 플러스 DT에서 질량이 라지 M의 T 플러스 DT였다. 물론 여기에서 질량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독립변수가 T일 적에 종속변수가 MT였었고, 독립변수가 T 플러스 DT에서 종속변수가 M의 T 플러스 DT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DM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죠. 이러한 정의 하에서 T 플러스 DT에서 질량 M은 T에서 질량 플러스 TM 이렇게 되어지죠. 대부분의 문제를 풀 적에 이 TM이라는 양은 알 수가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T 플러스 DT에서 M은 T에서 M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플러스 DM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질량 M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M 닷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T분의 TM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죠. 이제 응용 예로서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 이쪽으로는 뭔가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위에서는 뭔가를 부어줄 수 있게끔 오픈된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 용기에 차 있는 내용물을 연료라고 합시다. 연료. 물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번 시간에는 로켓 문제를 다룰 거니까 연료라고 해놓은 것이 더 친근하죠. 고로 이러한 통에 연료가 차 있는데 M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M, 이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왜 시시각각 변하느냐? 위에서는 1초마다 Pg씩 넣어주고 있고 밑에서는 1초마다 Qg씩 빠져나가고 있어. 즉 위에서는 P만큼 유입이 되고 있고 밑에서는 Q만큼 유출되고 있다 그 말이야. 물론 유출 이것을 로켓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분출, 분사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용기에 로켓 같으면은 연료통이 되어지겠죠. 연료통에 연료를 Pg/s만큼 넣어주고 연료가 Qg/s만큼 분사될 때 첫 번째 알짜 질량 유입률은 DT분의 DM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는 거 아까 제가 여기서 보라는 것에서 이미 다 공부했지요. 이럴 적에 T1과 T2 사이에 알짜 질량 유입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여기서 했던 것은 알짜 질량 유입률이요. 그러면 여기서 실례로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쪽에가 연료가 어느 정도 차 있어. 그런데 매 초마다 4g/s씩 연료가 주입되고 있어. 그럼과 동시에 매 초마다 4g/s씩 연료가 분사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연료통의 질량 유입률은 4g/s고 질량 유출률은 4g/s인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알짜라고 했지요. 알짜라는 것은 통틀어서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여기서
1초에 4g이 왔다가 1초에 4g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통틀어서 들어온 양이 있어 없어? 들어온 만큼 나가버렸기 때문에 들어온 양이 없지요. 그럴 적에 알짜 질량 유입률은 제로가 된다 그 말이야. 또 이런 경우 봅시다. 이쪽으로 1초에 5g/s가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이쪽으로 1초에 4g/s가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질량 유입률은 5g/s이고 질량 유출률은 4g/s야. 그런데 알짜 질량 유입률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5g이 들어왔다가 4g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1g/s가 되어지죠. 즉 1초에 1g/s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유출률 입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유출률이 로켓에서는 분사율 그렇게 되어지겠죠. 또는 분출률. 그러면은 매 초마다 5g씩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매 초마다 4g이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알짜 유출률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온 것은 5인데 나간 것은 4이다. 그것을 나간 것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1만큼 나간 것이 되어지죠. 1이 들어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은 마이너스 1이 나갔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요. 고로 유입률이 5g/s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유출률이 마이너스 5g/s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알짜 질량 유입률하고 그냥 질량 유입률하고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질량 유입률은 순전히 들어온 것만 계산한 것이고, 알짜 질량 유입률은 들어온 것, 나간 것 통틀어서 다 계산했을 때 순전히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양은 얼마냐 그 말이야. 그러면은 T1부터 T2라는 시간 사이에 알짜 질량 유입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m.dt 그렇게 되어지죠. m.라는 것이 dt분의 dm이기 때문에 여기 dt하고 여기 dt하고 약분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dm. 그것을 t1부터 t2까지 다 합쳐놓은 것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알짜 질량 유출률, 이것은 마이너스 m.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의할 사항은 m이라는 것은 용기 내에 있는 그 질량이에요. 그 질량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적에 알짜 질량 유출률은 마이너스 m.다 그 말이야. 이럴 적에 T1과 T2 사이에 알짜 질량 유출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마이너스 m.d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dt 사이에 유입된 질량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때는 유입률이 아니고 유입된 질량이에요. dt 사이에 유입된 질량은 dm이 되어지죠. 고로 dm에 작용한 중력은 dm 해놓고 중력 가속도 벡터 g를 곱하면 되어지죠. 그리고 dt 사이에 분사된 질량은 마이너스 dm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dm에 작용한 중력은 마이너스 dm 곱하기 중력 가속도 벡터야.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만 맞게 되어지냐면은 dm이나 마이너스 dm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맞습니다. 만약에 0보다 작다, 즉 dm이 0보다 작다거나 마이너스 dm이 0보다 작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의 중력은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실내 문제 봅시다. 5kg 연료가 들어져 있어. 그런데 dt가 지나니까 1kg이 되어졌어. 그러면 유입된 질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m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입된 질량은 마이너스 4kg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적에 5kg에서 1kg으로 되어졌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4kg이 유출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표현도 100번 1000번 맞아. 그런데 수학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kg이 유입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유입된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인가?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벡터인데 여기 보세요. 중력가속도 벡터 G는 마이너스 G의 Y방향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Y방향은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그 Y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가속도 G 벡터는 마이너스 Y방향이다 이거야. 크기는 9.8m/s 제곱인데 나는 여기서 중력가속도 G 벡터를 계산을 할 때에 10m/s 제곱으로 근사할 거야. 그러면은 유입된 질량이 마이너스 4kg이야. 이것에다가 마이너스 10의 Y방향을 곱하면 플러스 40N의 Y방향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유입된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력이 위로 작용해 본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 자체가 0보다 더 적게 나오면은 중력을 뭘로 봐라? 제로로 봐라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유입된 질량은 있어 없어? 실제적으로는 없어. 다만 그것을 수학적인 말장난으로 마이너스 4kg이 유입되어졌다라고 해갖고 그 마이너스 4kg에다가 중력가속도 G를 곱하니까 결과가 40N이 돼가지고 오히려 중력이 위로 작용해 본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이상한 결과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입된 질량이나 유출된 질량이 0보다 더 적게 나올 경우에 그 중력을 제로로 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유출된 질량을 한번 볼까요? 5kg에서 1kg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유출된 질량은 뭐예요? 4kg이잖아요. 즉 유출된 질량은 마이너스 dm이야. 마이너스 dm은 뭐예요? 처음 질량 빼기 나중 질량이야. dm은 나중 질량 빼기 처음 질량이고 고로 유출된 질량은 4kg이죠. 이 4kg에 작용한 중력은 마이너스 40N의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개 S가 있습니다. 개 S란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죠. 그 S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질량 M이 개 S 내에서 dt분의 dm 비율로 변화 시 그때 M 운동방정식은 m dt분의 dv는 f의 E 벡터 플러스 m VR 벡터 이렇게 되어진다고 수업 초기에 여기 보라고 했던 뒤에서 우리가 유도를 했지요. 이 식이 바로 개 S로 둘러싸여져 있는 라지 M에 해당하는 운동방정식이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지 F의 E라는 것은 개 외부에서 개 내의 DM을 발생시키는 모든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외력이야. 여기서 M이 있죠. 그러면은 DM이라는 것은 뭐예요? M에 달라붙거나 또는 M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러한 질량들이죠. 그래서 M에 달라붙거나 또는 로켓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간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DM을 발생시키는 모든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외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F의 E 벡터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VR 있죠. VR이란 것은 개 내에서 M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역시 DM을 발생시키는 모든 입자들을 M에 대한 상대 속도요. 여기서 M 주위에 입자들이 많잖아요. 이 잘자른 입자들이 M에 달라붙으면 M 질량을 증가시키죠. DM만큼. 그리고
이 M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가 스스로 지 질량을 바깥으로 내뿜어 갖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생기게끔 할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여기에 있는 입자들은 M에게 질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M이 질량을 감소시켜 가지고 바깥으로 뱉어놓은 그러한 입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주변에 있는 입자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걸로 분류해 볼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M과 상관없이 있다가 M과 합쳐지거나 DM이 0보다 큰 경우가 되어지겠죠. 좋은 예로 로켓가 황사가 가득한 때 지구 공중 위를 날아가고 있다라고 합시다. 물론 공기 저항은 없다고 가정해. 로켓가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먼지가 달라붙겠지요. 그럴 적에는 이 주변에 있는 황사는 이 M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다가 M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M의 질량을 DM만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주변 입자들이죠. 또 이 주변 입자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M이 배출시킨 것이거나, 즉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생각해 보자. 그럴 적에 로켓가 지나가면서 연료 가스를 분출시키잖아요. 그럴 적에는 로켓가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가스들은 로켓가 분출시켜 놓은 입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M이 배출시키거나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1번, 2번 경우라고 또 다른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엄밀하게 보면은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도록 하고, 일단은 M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M 속도를 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 미분 방정식에서 M 속도 V벡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 말이야. 이 V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스칼라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미분 방정식에서 벡터를 다 떼어내버린 형태로 이것을 변환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야. 벡터를 떼어내준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야만 그것이 일반 수학책에 나온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되어지지. 지금 현재는 어때? 벡터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벡터 미분 방정식을 일반 수학책에 나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 벡터 미분 방정식을 스칼라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벡터 표현을 해석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기하학적 표현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해석적 표현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해석적 방법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들어왔는데, 이쪽을 클릭하셔 가지고 벡터를 어떻게 해서 해석적으로 표현을 해주는가, 그거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제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이해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벡터의 해석적 표현 공부하고 이 강의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V벡터, F의 E벡터, 그리고 VR 벡터, 그리고 중력가속도 벡터, 그것을 해석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위를 향하는 그 방향을 Y방향으로 잡을 거예요. 질량 M인 로켓가 Y축 상에서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서 V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V벡터라는 것은 제가 빨강색으로 V벡터는 V의 Y방향 이렇게 해 놓았지요. 왜 그러냐면은 로켓을 질량 M으로 봤을 적에 이 로켓가 분사가스를 아래로 방출하면서 위로 가속돼 가잖아요. 이럴 때 V벡터는 Y축 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V벡터를 V의 Y방향 이렇게 둘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쪽에 F의 E벡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F의 E라는 것은 당연히 M에 작용하는 외력일 뿐만 아니라 M 말고도 이 주변에 있는 입자들 중에서 dt 동안에 dm이라는 질량 변화에 기여하는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외력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외력이란 것은
라지 M에 작용하는 외력과 그 주변의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외력을 말한다. 그 외력의 출처는 어디냐? 개 바깥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력만을 고려하자. 고로 개 바깥에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지 FE는 M에 작용하는 중력 mg하고 어떠한 질량이 또 있을 것인데 이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질량은 어떤 질량이라고? dm을 발생시키는데 원인이 되는 질량이요. 스몰 m 같은 경우는 dm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질량이기 때문에 dm에 해당되는 m은 매우 작겠죠. 왜? dm이라는 것이 dt 동안에 이것을 dm을 발생시키는데 책임 있는 입자들의 질량이기 때문에 dt가 거의 제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어때?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로켓 문제에서 F의 E라는 것은 로켓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것만 남겠다. 이것을 또 해석적으로 바꿔줘야 되죠. M은 M 그대로 놔두고 G라는 것은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 크기는 10m/s 제곱으로 한다겠지요. 그 10m/s 제곱을 G라는 알파벳 숫자로 나타냈어. 고로 이것은 mg인데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이렇게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봐야 되겠지요. 이것을 볼 거야. VR 벡터 이것은 어떻게 해석적으로 표현을 해줄 것이냐면은 VR의 y 방향 그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왜 y 방향만 적어줄 수 있느냐? 이 VR이란 것은 로켓에서 볼 적에 dm 원인이 되어지는 물체들의 상대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켓 같은 경우는 우주 공간에서 날고 있을 적에 dm에 책임 있는 입자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가 내뿜는 입자들이죠. 그래서 로켓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연료를 아래로 내뿜기 때문에 아래로 내뿜는 연료들은 Y축 상에서만 운동을 하잖아요. 고로 VR의 Y방향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게 질량 M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질량 M에 작용하는 외력은 개 바깥에서 작용하는 중력 FE하고 또 뭐가 있어? 추진력이 있잖아요. 이 F의 E가 실질적으로 M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이것은 무엇이 돼야 될까? 바로 추진력이 되어져야 되겠죠. 즉 M에 작용하는 추진력이 M.VR 벡터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추진력을 제가 알파라고 놓을 거예요. 추진력 알파는 M.VR 그렇게 되어진다. 이 추진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로켓가 내뿜어 놓은 입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추진력이죠. 이것을 이제는 벡터가 없는 M 운동 방정식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봅시다. M dt분의 dv죠. M dt분의 d 해놓고 v라는 것은 v의 y 방향이죠. v 해놓고 y 방향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F의 E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M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했죠. M 해놓고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의 Y방향 이렇게 되어졌죠. 플러스 M 다트 해놓고 여기서 VR은 VR의 Y방향 그렇게 했지요. 고로 VR의 Y방향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식 양변에서 Y방향을 상쇄시켜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M dt분의 dv는 마이너스 mg 플러스 m 나트 vr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v를 구해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문제, 실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초기 연료 질량 2만 kg을 실은 로켓의 전체 질량이 24,000kg이다. 고로 이 로켓의 철제 부분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4,000kg, 즉 4톤이지요. 이런 때 연료 분출률이 1초에 200kg이에요. 즉 1초에 200kg씩 연료를 아래로 내뿜으면서 위로 가속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연료는 연직 하방으로 2km/s로 분사된대. 다만 이 2kg/s로 분사되는 연료는 누가 봤을 때 그 정도 속도요? 로켓에 대하여 그 정도 속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중력은 연직 하방으로 작용하며 중력 가속도 g는 10m/s에 제곱해놓고 g 방향인데 이 g 방향이 이 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고로 이 g 방향 이것을 지금 당장 마이너스 y로 고쳐버리겠습니다. 이래 놓고 공기 저항은 무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력은 계속 작용을 해요. 이럴 적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풀으라고 했네요. 일단 문제들이나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풀어봅시다. 첫 번째, 로켓이 받는 추진력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추진력 아까 이거 했죠. m.v.r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암산으로 잘 풀릴 수 있고, 두 번째 문제, 발사 순간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무엇인가? 발사 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눌러진 그 순간에 로켓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하고 추진력밖에 없지. 3번, 발사 순간을 시간 t를 제로로 둘 시 임의의 시간 t에서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무엇인가?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로켓에가 연료가 남아있는 이상은 로켓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하고 추진력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중력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질량이 감소되어지죠. 왜? 로켓이 연료를 발사해 버리니까 로켓 자체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해서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외력을 구해야 되겠지요. 네 번째 문제, dt 동안에 분출된 연료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아까 dt 동안에 분출된 연료량이 마이너스 dm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수가 있어. 다섯 번째, 연료를 50%, 100% 소모했을 때 로켓의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속도는 아까 얘기했죠. 이 미분방정식에서 속도 v를 구하면 된다. 여섯 번째, 연료를 100% 소모 시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무엇인가? 연료를 100% 소모해버렸다. 그러면 추진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에 작용하는 외력은 추진력은 없고 단지 뭐만 있어? F의 2만 있죠. F의 2가 여기서는 중력에 해당된다고 했지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번 문제를 풀 것인데, 그러기 전에 이 질량 문제를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질량이 1초에 200kg씩 분출된다 했잖아요. 분출되어졌다, 이것은 아까 우리 공부 표현으로 말하면 분출률 이코르 유출률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유출률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이너스 m 다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m 다트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m은 이것이 유출률 또는 분출률이야. 그것이 얼마라고? 200kg/s다 그 말이야. 고로 200kg/s. 이 식으로부터 dm은 마이너스 200kg/s dt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00kg/s 있잖아요. 이것을 상수 c로 두게 되어지면은 dm이란 것은 c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양변을 적분을 해줄 거야. 그러면 시간 t가 제로일 적에 로켓 질량을 m0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t가 t일 때에 로켓 질량을 m으로 두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m을 구하면은 m은 m0 플러스 c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m0란 것은 24,000kg이죠.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로켓 전체의 질량이 24,000kg이죠. m은
m0 플러스 ct이기 때문에 시간 t가 지나면 지날수록 로켓 질량 m은 어때? 점점 감소가 되어지죠. 왜? 이 c라는 값이 마이너스 200kg/s가 돼가지고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켓 전체 질량 m은 로켓 머신 기계 부분 플러스 로켓 퓨얼 연료 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죠. 이 식의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은 좌변은 m 닷 그렇게 되어지죠. 우변은 로켓 기계 부분의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제로. 그 다음에 로켓 연료 부분을 미분을 하면은 그것은 제로가 아니죠. 고로 m 닷는 연료 부분의 질량 닷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m 연료 닷 이것이 마이너스 200kg/s 이렇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되어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그 연료통에서 1초에 200kg씩 감소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 연료 닷는 마이너스 200kg/s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연료를 50%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봐볼까요? 이미 시간 t에서 연료는 m0 플러스 c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처음에 연료가 2만 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 소모했다면은 연료는 10,000kg이 남아있죠. 고로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연료를 50%를 소모를 했다면은 로켓 무게는 남아있는 연료 10,000kg 더하기 로켓 기계 부분의 질량에서 14,000kg이죠. 고로 여기 m 대신에 14,000 집어넣고 m0는 24,000 집어넣고 c는 마이너스 200 집어넣고 t 이렇게 해서 t를 계산하면 50초가 되어지죠. 연료를 50% 소모할 때까지는 50초가 걸리더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연료를 100% 소모를 했다면은 이제 이쪽에서 질량이 기계 질량 4,000kg만 남아있는 경우죠. 고로 4,000은 24,000 마이너스 200t 했을 적에 t는 100초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바탕하에서 1번 로켓 추진력을 계산하겠습니다. 추진력 알파 벡터는 m 닷 vr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로켓 질량 변화율 m 닷는 마이너스 200kg/s 그렇게 되어졌죠. vr이란 것은 로켓에서 본 주변 입자들의 속도죠. 이 경우에 주변 입자는 로켓가 방출한 입자들이죠. 즉 연료들의 속도가 되어지겠더라. 그런데 로켓에서 볼 적에 그 연료들이 연지 가방으로 2km/s로 분사된다 했잖아요. 고로 우리가 이 VR을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주면 VR이란 것은 2km/s인데 그 방향은 Y에 대한 반대 방향이죠. 왜? 연지 가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놨습니까? VR의 Y벡터 그렇게 놨죠. VR의 Y벡터 그렇게 놨단 말이에요. 고로 VR이란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2km/s죠. 그렇기 때문에 VR이란 것은 마이너스 2000m/s Y방향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것을 곱하면은 4 곱하기 10의 5승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즉 40만 뉴턴 해가지고 방향은 플러스 Y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발사 순간에 로켓에 적용하는 알짜 힘이라고 했죠. 발사 순간 같은 경우는 연료를 하나도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중력은 m0g 해놓고 방향은 마이너스 y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중력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추진력 그렇게 해야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하면은 m0는 24,000kg, g는 10m/s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4만 해서 방향은 Y방향 24만 뉴턴으로 아래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한 반면에 여기 추진력은 40만 뉴턴으로 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켓가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은 뭐예요? 16만 뉴턴 Y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세 번째 문제. 발사 순간을 t는 이퀄 제로로 둘 시 t에서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봤잖아요. T에서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당연히 이 공식이죠. 중력에다가 추진력을 벡터적으로 합쳐주는 거죠. 근데 추진력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게 연료가 분사되는 한. 고로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 F의 M은 중력 플러스 추진력이죠. 그런데 중력은 질량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에서 질량, 즉 이것을 대입해 줘야 되어지죠. 그래서 임의의 시간일 때의 질량 이것을 대입해 주고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G의 Y방향 해주고 추진력은 40만 뉴턴 Y방향 해주면 되어지죠.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낼 적에 T는 이코로 5초일 적에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T 대신에 5를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네 번째 문제. dt 동안에 분출된 연료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야. dt 동안에 분출된 연료의 알짜 질량은 뭐예요? 마이너스 dm이죠. 여기 보세요. 아까 했죠. dt 사이에 분사된 연료의 질량은 마이너스 dm이라고 했죠. 그런데 마이너스 dm은 어때? 매우 작다겠죠. 왜 매우 적어? 시간 자체 dt가 거의 무한소로 가기 때문에. 고로 유출된 질량 마이너스 dm에 작용하는 외력은 마이너스 dm 유출된 양에다가 마이너스 g라는 중력가속도를 곱하고 y방향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미소 질량이 받는 외력이 뭐가 있습니까? 미소 질량이 로켓 본체의 추진력을 가해주잖아요. 그러면 미소 질량은 받고 있는 외력이 중력하고 또 뭐가 있어? 로켓 본체로부터 받은 반작용이 있죠. 그 반작용이 뭐예요? 추진력의 반대 방향이죠. 즉 미소 질량이 로켓에게 추진력 알파를 주었다면은 로켓은 미소 질량에게 그 반작용으로 마이너스 알파를 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소 유출된 질량 마이너스 dm이 받는 외력은 중력에다가 추진력의 반대 방향 힘이기 때문에 이것은 dm이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고로 마이너스 40만 뉴턴이 되어지죠. 방향은 밑에 방향이요. 여기 마이너스 방향. 이제 제일로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야. 연료를 50% 소모했을 때 100% 소모했을 때 로켓의 속도를 구해보시오. 이 문제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을 방법을 택하세요. 5번 문제는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을 풀 적에 m 다트 있죠. m 다트가 여기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이너스 200kg/s 그렇게 되어졌죠. 이 m 다트 이것을 C로 두었지요. 고로 이쪽 추진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상수가 되어지죠. 고로 이 미분방정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가지고 V를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mdt분의 dv는 마이너스 mg 플러스 cvr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c라는 것은 m 닷트라고 했어.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다가 뭘 곱해 주느냐? m분의 1 dt를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dv만 남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gdt만 남고 여기에서는 m분의 1 dt를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g를 t로 적부는 것은 간단하죠. 이게 상수니까. 그런데 m이라는 것이 시간 t의 함수잖아요.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m이라는 것은 m0 플러스 ct로서 시간 t의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m을 t로 적분해주기 위해서는 m을 t의 함수로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고로 이쪽 부분을 따로 계산 한번 해보자. 즉 m을 t의 함수로 나타내면 m0 플러스 ct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dt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것을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m0 플러스 ct는 뭐예요? 임의의 시간 t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이제 이것을 다시 되돌아서 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V야. V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 t가 0일 때 로켓 속도를 0로 놓겠습니다. 시간 t가 0일 때니까 여기에다가 0을 놓지요. 시간 t가 t일 때 로켓 속도를 V로 놓고 이 양도 시간 t가 t일 때 얘가 t가 되어지죠.
여기에서 m분의 dt는 계산을 했죠. 그 결과 c분의 1 ln m0분의 m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c분의 1하고 여기 c하고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vr ln m0분의 m 그것만 남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v만 남고,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gt만 남고,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vr ln m0분의 m 그것만 남지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좌변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마이너스 mg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c 대신에 dt분의 dm 그대로 놓고 vr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 식 양변에 m분의 dt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dm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gdt만 남고, 여기는 vr m dm 그것만 남잖아요. 이 식을 또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겠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겠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겠다. 여기서 vr은 상수요. 그러면은 시간 t가 0일 때 속도를 0로 놓고, 여기서는 시간 t가 0일 때 지금 적분 변수가 질량 m이잖아요. 시간 t가 0일 때 m 값은 뭐예요? m0였잖아요. 아까 계속했죠. 고로 이것은 m0가 되어지고, 시간 t가 t일 적에 속도를 v로 놓고, 그리고 질량의 값은 시간 t가 t일 때에 m으로 둬야죠. 이 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간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료를 100% 소모 시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연료를 100% 소모했기 때문에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철제 로켓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해주면 되잖아요. 고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4000kg 곱하기 마이너스 10m/s의 제곱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4만 kgN의 Y방향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